사남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요거 한번 제대로 짚고 넘어가 볼까요? 사실 BNPL 서비스에 대해서 제가 어저께 기준으로 사실 조금 아주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긴 했었는데, 일단 이 BNPL 서비스가 말이죠, 사실 애플이 어펌과의 파트너십을 위해서라고까지 하지는 않지만 애플페이 레이어 서비스를 종료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새로운 할부 대출 옵션을 제공하는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애플이 2024년 6월 17일부로 애플페이 레이어 서비스를, 나중에 후불 결제 서비스를 혹은 애플의 대출 프로그램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요, 미국에서 2023년 3월에 미리 보기 형태로 출시가 됐었고 2023년 10월에 모든 사용자들에게 확대가 됐었는데요, 애플 크레딧 카드가 신용도가 높은 이용자를 타깃으로 했었고, 애초에 이 크레딧 카드 자체는 다른 카드사에서 발행하는 방식의 파트너십이었다면 애플의 페이 레이러 BNPL 후불 결제 서비스는 사실 애플이 자체적으로 신용도도 심사를 하고 이용자당 최대 $1,000까지 대출해주는 후불 결제 서비스를 제공을 했었습니다. 거의 은행의 역할을 한 거죠. 신용심사와 결제 승인도 애플이 자체적으로 했었고, 후불 결제 현황도 금융당국에 직접 보내면서 은행의 역할을 애플이 수행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번 WWDC에서 애플페이에서 어펌과의 파트너십을 발표를 하면서 사실상 어느 정도 이거 폐지가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 이게 오피셜한 발표가 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애플은 더 이상 대출을 발행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기존의 애플페이 레이어를 통해서 대출을 받은 사용자들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원래 앱을 통해서 대출을 관리하고 상환할 수 있도록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또한 결국 원래 앱을 통해서 대출을 관리하고 상환할 수는 있지만 추가적인 대출이 안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결국 애플은 이 점을 분명히 하면서 기존 사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면에서 결정을 하게 됐을까요? 자, 결국 이 서비스 자체가 원래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BNPL 서비스, 애플의 대박 서비스다, 애플이 은행업까지 진출한다, 막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왜 갑자기 폐지를 하고 파트너십을 발표를 하게 된 걸까요? 일단은요, 어떤 면이 바뀌었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애플은요, 어펌과의 파트너십을 발표를 했죠. 앞으로 애플의 BNPL 서비스 대신, 후불결제 서비스 대신 앞으로 어펌을 통해서 제공되는 BNPL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사용자는 여전히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통해서 할부 대출을 애플의 애플페이 서비스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애플이 주체가 아니라 크레딧카드 회사가 주체인 할부 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요. 미국, 호주, 스페인, 영국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금융기관이 파트너십으로 참여하게 되는데요. 호주에서는 ANZ, 스페인에서는 카이사뱅크, 영국은 HSBC와 몬조, 미국은 시티와 싱크로니 등이 될 것으로 발표가 났는데, 여기에서 미국 사용자들은 요것뿐만이 아니라 애플페이를 통해서 결제할 때 원한다면은 어펌을 통해서 직접 바로 아이폰 기기에서 직접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는 사용자가 결국 애플페이만 사용할 때에 비해서 더 유연한 결제 옵션을 제공할 수밖에 있게 되는 거죠. 자, 예전에서는 애플이란 매장에서만 대출을 제공했다면 이제는 애플뿐만이 아니라 시티, 싱크로니, 거기에다가 뭐 어펌까지 원하는 곳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새로운 할부 대출 옵션은 iOS 18의 출시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자, 애플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드웨어 기업이에요. 아이폰과 아이패드 그리고 애플워치를 파는 게 훨씬 더 회사에 전문적으로 이득이 되는 회사죠. 거기에서 BNPL 서비스로 가져갈 수 있는 이득, 분명히 은행처럼 여러 가지 돈을 대출해주고 거기서 받는 이자로 분명히 돈을 벌 수 있겠지만, 회사로서 받아갈 수 있는 이름값과 이득 자체는 제한이 되어 있어요. 애플이 원하는 건 더 많은 아이폰과 더 많은 기기를 파는 거지 대출을 늘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안에서 중요한 건 사실 이 애플의 아이폰의 수요를 늘리기 위해선 얼마나 더 많은 유연성과 전문성을 제공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결국 애플이 어펌과 같은 금융 서비스 제공 업체와 협력을 통해서 더 나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어펌은 이미 할부 대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여기에서 애플보다도 더 많은 대출 인원은 가지고 있죠. 사실 사용자 풀 자체가 아이폰으로 치면 애플이 많겠지만 대출이란 품목으로 한정해서 치면 어펌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펌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게 더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어펌을 통해서
더 많은 사용자들을 애플의 아이폰으로 끌고 올 수도 있고, 반대로 어펌 쪽에서도 더 많은 사용자들을 어펌을 사용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서로 윈윈이라는 얘기가 많은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어펌은 더 확장을 노리고 있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애플이 만약에 직접 BNPL 서비스 혹은 이런 은행 관련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게 되면은 여러 기업들을 파트너십으로 가져오면서 유연성을 가질 만한 기업들을 초대하는 게 어려웠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아이폰의 수요를 위해서 포기를 한 겁니다. 더 많은 기기를 팔 수 있고, 더 전문적인 대출을 제공할 수 있고, 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자체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결국 은행 같은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금융 쪽은 규제가 진짜 많습니다. 금융은 그냥 애플이 여러 가지 반독점 기업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규제가 많이 존재를 하고, 이걸 만족하기 위해서 드는 운영 비용, 회계 비용들을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각 나라마다 금융 규제가 다른데 여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사실 애플이 제공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차라리 이걸 프로그램을 포기를 하고 이걸 대신할 수 있는 파트너 회사들을, 한국에서는 한국은행, 영국에서는 영국은행, 이런 식으로 파트너 회사만 바꾸는 것만으로도 BNPL 서비스와 똑같은 서비스를 각 나라에서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동시에 파트너십에 대해서 비용 청구도 할 수 있게 되고 수수료 장사를 할 수도 있고 아이폰도 더 팔 수 있는 전략이 되기도 하고, 결국 애플의 BNPL보다 훨씬 더 커다란 사용자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파트너 회사들을 끌어들이게 되면서 더욱더 비즈니스의 커다란 플러스 요소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게 사실 모든 걸 포기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도입하는 탭투페이, 탭투 프로비전, 탭투 캐시 등을 통해서 신용카드 직불카드를 애플 월렛에 간단하게 그냥 뒷면에 터치만 하게 되면 애플 월렛에 새로운 카드를 추가할 수 있는데, 요거를 애플 기기끼리, 아이폰 기기끼리 접촉을 해서 애플 캐시를 송금 수출할 수 있습니다. 애플 캐시예요. 이게 뭐냐? 페이팔과 같은 전략입니다. 여러분들의 돈을 현금으로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애플 캐시로 들고 다녀라. 애플 캐시를 들고 다닌다는 게 뭐예요? 애플한테 공짜로 여러분들이 돈을 빌려주는 거야. 현금 유용량을 애플이 늘릴 수가 있게 됩니다. 페이팔처럼, 은행처럼 여러분들이 저금을 한 것처럼 애플은 이자도 안 주는데 그냥 현금을 공짜로 애플이 얻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애플이 굉장히 좋은 전략을 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애플이 아마 앞으로도 더 커다란 유연성을, 어펌을 포함한 파트너십도 애플을 통해서 추가 사용자들을 얻어낼 수 있는 윈윈 전략 파트너십이었다. 그래서 오늘 애플도 어펌도 아마 어제 오늘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렇게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유사남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비디오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